안녕하세요. 순공만 토크의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위인전 일기에서 라이트 형제, 비행의 꿈을 이룬 발명가 라이트 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라이트 형제는 비행의 꿈을 이루는 발명가였어요. 그래서 이 형제는 글라이더를 조종해 하늘을 난 최초의 사람인 오토 릴리엔트가 비행사고로 숨을 거두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얘기했죠. 사람은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날겠다는 꿈은 버리는 게 좋을 거라고요. 그런데 라이트 형제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위험한 비행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하늘을 날아 올랐습니다. 자, 이들이 어렸을 때 윌버 라이트인 형, 그 다음에 오빌 라이트인 동생, 이 둘은 장난감 헬리콥터를 박쥐라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거죠. 그런데 그 박쥐가 떨어져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형한테 더 뛰어난 솜씨를 한번 보여달라고 하고 그 형이 또 다시 크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또 날랐는데 장난감 박쥐는 곤두박질 쳐서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픈 상황이었죠. 올토 릴리언트가 숨을 거두었을 때 그 형은 이제 장티푸스에 걸려 있었는데 장티푸스가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형이 있었지만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가족과 이야기할 수 정도로 회복이 되었을 때 신문 기사에 이 오토 릴리언트가 숨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을 나는 게 너무 멋지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옛날에 자기네들이 날리던 박쥐 생각이 난다라는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의기투합해서 하늘을 나는 박쥐를 만들기로 결심을 해요. 이들은 이제 자전거 가게를 했었는데 자전거 가게를 하면서 틈틈이 도서관을 찾아서 이들이 비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집을 하면서 없는 자료는 연구기관에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꼼꼼히 읽고 토론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공중으로 띄우기 위한 날개, 그리고 또 비행기를 계속 움직이게 할 힘인 동력, 비행을 통제하는 조종장치. 이들 가운데 형제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조종장치였어요. 조종하는 법에 대한 자료는 없었고 새는 어떻게 하늘로 오르고 회전하는지 궁금해하다가 새를 관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말똥가리를 보게 됐어요. 말똥가리를 보게 됐는데 말똥가리를 보고 있는데 그 한쪽 날개를 올리더니 말똥가리가 날개 끝을 살짝 비틀어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적용해서 연을 만들어요. 연을 만들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만약 실패하면 세상과 결별할지도 작별하는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꼭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라이더에 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첫 번째 1900년 9월에 키티오쿠라는 곳에서 비행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이 비행이 끝났을 때 집으로 돌아와서 윌버 그리고 오빌 이 두 사람은 비행 실험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이제 그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실험 결과만 믿도록 하기로 했어요. 믿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죠. 그래서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되죠.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견디게 되고요. 1903년, 1901년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서 이들이 1903년 되게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연구했던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1903년에 플라이어호가 성공을 하게 됩니다. 1910년에 플라이어호의 아버지를 태우고 비행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죠. 자, 이 플라이어호의 구조를 보니까
여기 이제 승강 키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날개, 그리고 프로펠러, 엉덩이 받침대까지 해서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플라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탐구하고 실험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기록한 공식과 도표는 공책 5권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몇몇 공장에 편지를 써서 물었고요. 근데 이제 선뜻 대답을 안 해줬죠. 무척 어려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고 나서 이들이 또 아버지를 이제 태우게 되는데, 이들은 그런 거예요. 처음 실험을 할 때도 이들이 잘 될 거다, 실패하더라도 괜찮다, 또 시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서로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버지를 이제 태우고 플라이오버를 비행하게 되는데, 그 플라이오가 성공했을 때 아버지에게 이제 전보를 치게 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형제가 떠나기 전에 1달러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너희들이 성공할 것을 믿어. 성공하면 이 1달러로 전보를 보내. 나도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태우고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를 태우니까 이제 서로 같이 서로 비행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날고 있는 모든 비행기는 이 라이트 형제의 목숨을 건 연구로 인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윌버 오빌은 쌍둥이는 아니에요. 형과 동생이 거의 한 3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13살, 9살이니까 이들은 쌍둥이처럼 많이 닮았대요. 장난감을 노는 것, 조립식 장난감을 한 개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같은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굉장히 닮았다고 해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는 자전거 가게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거기서 번 돈으로 연구에 필요한 모든 돈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손 벌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키티호크의 천막에서 이들이 이제 실험을 하면서 지냈을 때도 서로 일을 분담해서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동력 비행을 성공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둘 다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1908년에 프랑스 르망에서 비행을 했고요. 자, 그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요. 비행 사고를 겪기도 했죠. 프랑스를 비행 실험을 할 때 함께 탔던 이 토머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또 윌버와 오빌이 이런 연구를 하도록 계속 뒷바라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오빌과 조종사들이 있었죠. 1910년의 사진인데요. 오빌이 교관을 맡고 훈련을 하면서 이제 비행사로 활약을 하게 됐고요. 또 윌버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나고, 오빌은 이제 그때 비행기 사업을 그만두고 비행기 조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연구에만 몰두를 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의 일대기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행의 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두 형제가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라이트 형제의 부모, 그리고 라이트 형제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 라이트 형제의 부모는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를 했죠. 난 너희들이 성공할 것을 믿는다. 성공하면 1달러로 전보를 보내라. 나도 함께 기뻐하고 싶다.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부모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 형제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고, 그 격려로 인해서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라이트 형제는요, 만드는 거 좋아하는 재능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하늘을 나는 프로펠러가 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비행 실험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뭐 잘못됐을 때 돌아보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지루하고 힘든 일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만약 실패하더라도 괜찮아. 또다시 시도하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비행의 꿈을 이룬 발명가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끝입니다.